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떨리는 손을 잡아준 사람. 그 사람은 제가 평생 기다렸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그 순간에 누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큰 수술을 앞두고 경험한 특별한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며느리는 남이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힘든 순간에 찾게 됩니다. 수술실 앞이라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 차가운 공간에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미 가족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은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진한 감동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특별한 순간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관계들, 그리고 삶의 진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의 수술날, 그리고 그날 일어난 특별한 일. 지금 시작합니다. 은숙 씨는 올해 66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째 혼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일주일에 3번은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들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살아왔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면 된다는 게 그녀의 지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은수가 그냥 넘기지 말고 병원 한번 가봐. 요즘 세상에 건강검진 안 받으면 안 돼. 에이, 괜찮아. 그냥 체했나 봐. 아니야, 나도 작년에 그랬는데 검사 받으니까 용종이 있더라고. 빨리 가봐. 결국 은숙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동네 내과를 갔다가 대학병원으로 소개를 받았고 거기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CT, MRI. 검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화면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자궁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가 제법 큰 편이고 위치상 수술이 필요합니다. 종양이요? 그게 암인가요? 정확한 건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양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고 주변 장기를 압박하고 있어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전신마취와의 복강경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입원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일상적인 설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은숙 씨에게는 천둥 같은 소리였습니다. 수술 전신마취. 병원을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어느 버스를 타야 하는지도 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고 TV를 켜놓아도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더 두려웠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마취해서 깨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검사가 잘못된 거고 실제로는 암이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럴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옆에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해줬을 텐데. 은숙 씨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기 엄마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왜요? 어디 아프세요? 응, 검사를 좀 받았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요? 무슨 수술인데요? 자궁에 혹이 있대. 크기가 좀 커서 떼어내야 한대. 그럼 언제 수술하시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이래.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병원 같이 갈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애가 직장 다니느라 바쁠 텐데 내일로 시간을 빼앗는 건 아닐까? 괜히 걱정 끼치는 건 아닐까? 그래도 수술 날만큼은 옆에 있어 주겠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수술까지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은숙 씨는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런 생각으로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도 찾기 쉬운 곳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도 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수술한다. 뭐? 무슨 수술? 자궁에 혹 있어서 떼어낸대. 괜찮아? 많이 아파? 아니, 지금은 괜찮아. 그냥 수술이 좀 무섭네. 당연히 무섭지. 근데 요즘 의학 기술 좋아서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응, 그래야지.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해도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밤만 되면 잠이 오지 않았고 자다가도 깨서 천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수술인데 나만 유난 떠는 건가?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못 이겨내면 안 되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수술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녁부터는 금식이었습니다. 물도 마시면 안 됐습니다. 입원 준비물을 챙기면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끝나겠지. 무사히만 끝나면 되는 거야. 그날 밤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봤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동시에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입원 시간은 오전 8시. 은숙 씨는 짐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등교하고 상점들은 문을 열고 모든 게 평범한 하루인데 유독 자신에게만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내가 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실로 안내받고 침대에 짐을 풀었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이미 다른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기본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 체온, 맥박.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아들이 오기로 했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니까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은숙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하얗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 9시. 수술은 오후 2시.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은숙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옆 침대에 환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슨 수술 받으세요? 자궁 종양 제거요. 아, 저도 비슷해요. 저는 담낭 제거 수술이에요. 그러세요? 언제 하세요? 저는 내일이요. 떨리죠? 네, 많이요.
저도요. 처음 수술 받아보는 거라 무섭더라고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두려움을 나눴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은숙 씨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입원했어. 너 언제 와?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회의가 잡혀서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은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직장인이 어쩌겠어. 바쁘겠지. 이해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11시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은숙 씨, 곧 수술복으로 갈아입으셔야 해요. 그리고 수술 동의서 서명 받으셨어요? 아들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오시는 대로 바로 서명 받아주세요. 늦으면 수술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은숙 씨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수술 동의서 서명해야 하는데 빨리 좀 와줄 수 있니? 네, 엄마. 지금 나가려고 해요. 30분 안에 갈게요. 12시가 되었습니다. 은숙 씨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등 뒤로 묶는 끈이 헐렁해서 간호사가 와서 묶어줬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니 더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수술하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환자들은 식사가 배달되었지만 은숙 씨는 금식 중이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입이 마르고 목이 말랐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12시 30분.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요. 제가 1시쯤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와. 은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이 2시인데 1시에 온다면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조금 불안했습니다. 1시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은숙 씨, 이제 대기실로 이동하셔야 해요. 보호자분은요? 곧 온대요. 그럼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동의서는 거기서 받으시면 돼요. 은숙 씨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규정상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 복도를 지나 수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벽, 하얀 의자, 하얀 천장. 모든 게 하였습니다. 은숙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모두 수술복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시 10분.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는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어디쯤 오고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술복이 얇아서 추웠습니다. 담요를 달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곧 수술실 들어갈 텐데 뭐. 1시 20분. 마취과 의사가 들어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은숙 씨, 오늘 전신 마취 하실 건데요. 마취하면 금방 잠드시고 깨면 수술 끝나 있을 거예요. 네. 혹시 마취 부작용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전하게 진행할게요.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고 나갔습니다. 은숙 씨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남편이, 어떤 환자는 딸이, 어떤 환자는 아들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을게.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은숙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손. 혼자인 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아들이 바쁜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잖아요. 이 나이에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되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시 40분.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은숙 씨, 보호자분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조금 늦는다고. 수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동의서 서명이 꼭 필요해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은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드디어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너 어디야? 수술 시간 다 됐는데. 엄마, 죄송해요. 지금 가는 중인데 길이 너무 막혀요. 그럼 언제쯤 와? 최대한 빨리 갈게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숙 씨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10분 후에 온대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간호사는 나갔고 은숙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 45분. 수술은 2시.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 민수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하지만 불안함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1시 50분. 집도의가 들어왔습니다. 은숙 씨 준비되셨어요? 네, 근데 보호자가 아직. 동의서 문제인가요? 응급 상황이 아니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곧 온다고 했어요. 그럼 5분만 더 기다려보죠. 의사도 나갔습니다. 은숙 씨는 혼자 남아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1시 52분, 1시 54분, 1시 56분. 시간은 너무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빨리 와. 1시 58분.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은숙 씨, 정말 죄송한데 수술 시간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보호자분께 전화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은숙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디야?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엄마, 죄송해요. 지금 병원 앞인데 주차할 곳을 찾고 있어요. 5분만요. 그래. 은숙 씨는 전화를 끊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 앞이래요. 곧 올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하지만 은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원 앞에서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 10분은 걸린다는 것을. 2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은숙 씨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구나.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어머니. 지혜는 숨을 헐떡이며 은숙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은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혜야? 너 어떡해?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 오빠가 늦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먼저 왔어요. 지혜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은숙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 회사는? 반찬했어요. 괜찮아요. 미안하다. 내일로 네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지혜는 은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숙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예요. 그럼 여기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려요. 지혜는 서류를 받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수술 내용, 위험성, 주의사항. 모든 걸 읽은 후 서명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곧 수술실로 들어가실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고 잠시 둘만 남았습니다. 은숙 씨는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고맙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나한테 부담스럽지 않았니? 네. 내 며느리지만 그래도 남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와줘서. 지혜는 은숙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어머니는 남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하면서 민수 오빠의 가족이 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어머니도 제 엄마예요. 은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내가 너한테 좋은 시어머니 못 됐는데.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 항상 잘해주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항상 조심스러웠어. 혹시 네가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시 내가 너한테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같은 마음이었어요. 혹시 제가 부족해 보일까봐, 혹시 어머니가 저를 불편해하실까봐 항상 조심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네. 그러게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숙 씨, 들어가실 시간이에요. 간호사 2명이 들어와 침대를 밀고 왔습니다. 은숙 씨는 침대에 누워야 했습니다. 지혜가 은숙 씨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그래, 고맙다.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나오시면 제일 먼저 볼 수 있을 거예요.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숙 씨는 천장을 보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형광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복도,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편안했습니다. 지혜가 기다리고 있어. 혼자가 아니야.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안은 더 추웠습니다. 큰 조명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온갖 기계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은숙 씨, 이쪽으로 누워주세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긴장 풀고 계세요. 제가 지금 마취 시작할게요. 네. 팔에 주사 바늘이 들어왔습니다. 따끔했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지혜였습니다. 지혜가 기다리고 있어. 그 생각과 함께 은숙 씨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수술은 3시간 걸렸습니다. 지혜는 대기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30분은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수술 들어가셨어? 응, 1시간 전에 들어가셨어. 미안해, 내가 늦어서. 회사 일이 갑자기. 괜찮아. 나왔으니까. 고마워. 나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천천히 와. 조심해서. 전화를 끊고 지혜는 다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지? 수술 잘 되고 계시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혜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편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색했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지혜에게 뭐라고 말을 거는 게 조심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유산을 했습니다. 임신 8주 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소파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혜는 너무 슬펐습니다. 민수는 위로해줬지만 지혜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 한마디에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편해졌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가 늦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지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반차 신청을 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돼. 내가 가야 해.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종양도 깨끗하게 제거했고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회복실로 이동하셨어요. 30분 후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30분 후 지혜는 회복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커튼으로 구분된 공간 안에 은숙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은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숙 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그대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은숙 씨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은숙 씨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보다가 지혜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혜. 은숙 씨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은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프세요? 은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지혜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혜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30분 후 은숙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수가 병원에 도착한 건 그때쯤이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헐레벌떡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응, 괜찮아. 은숙 씨는 아직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늦어서. 괜찮아, 지혜가 있었어. 민수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연한 거 했어. 민수는 어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지금은 괜찮아. 마취가 아직 안 풀려서 별로 안 아파. 다행이다. 세 사람은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반차는 거지.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쉬어. 괜찮아, 조금 더 있을게. 아니야, 가서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지혜는 은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가도 될까요? 그래, 지혜야. 가서 쉬어. 오늘 고생 많았어. 내일 다시 올게요. 그래, 고맙다. 지혜는 은숙 씨의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응, 너도. 지혜가 병실을 나간 후 은숙 씨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네? 지혜 말이야. 너무 고마운 애야. 민수는 웃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엄마. 오늘 지혜가 없었으면 엄마 어쩔 뻔했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는데. 죄송해요, 엄마. 제가 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지혜가 와줘서 오히려 더 좋았어. 그래요? 응. 지혜 손 잡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숙 씨는 천장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지혜한테 미안했어. 며느리니까 눈치 보이고 부담될까봐 항상 조심했거든. 엄마가요? 응. 근데 오늘 알았어. 지혜는 이미 내 가족이었다는 거.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지혜한테 잘할게요. 그래, 그 애 아껴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 엄마.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숙 씨는 진통제 덕분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민수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지만 잘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혜가 엄마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었어. 나는 좋은 남편이었나?
지혜한테 고마운 마음을 제대로 표현했나? 민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혜한테 더 잘해야겠다. 엄마한테도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고. 다음 날 아침 지혜가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미역국이 든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너 그거 뭐야? 미역국 끓여왔어요. 수술 후에 미역국 드시면 좋대요. 고맙다, 지혜야. 지혜는 미역국을 따라서 은숙 씨에게 떠먹여 드렸습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네가 끓였어?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끓였어요. 고생했네. 아니에요, 이 정도야. 은숙 씨는 미역국을 먹으면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딸이나 다름없구나.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숙 씨는 퇴원했습니다. 회복 상태가 좋아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함께 은숙 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집에서도 조심하세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요. 알았어, 지혜야.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약도 꼭 시간 맞춰서 드세요. 그래, 걱정 마. 제가 매일 전화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지혜는 은숙 씨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은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지혜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좋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숙 씨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산책도 하고 요가 수업도 들으러 다녔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것도 기뻤지만 더 기쁜 건 지혜와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응, 엄마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 혼자 드시지 말고 저희 집에 오시지 그러셨어요. 괜찮아, 너희도 바쁜데. 무슨 말씀을요? 이번 주말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그럼 갈게. 주말마다 은숙 씨는 아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지혜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편했습니다.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은숙 씨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행복해. 왜? 무슨 좋은 일 있어? 며느리가 너무 좋아. 에이, 느닷없이 무슨 소리야. 진짜야. 지난달에 수술했잖아. 그때 며느리가 곁에 있어줬거든. 그래? 어떻게? 은숙 씨는 그날의 일을 친구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지혜가 와서 손을 잡아줬던 것.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라고 말해줬던 것.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친구는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복 많다. 그런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아. 그러게. 나도 몰랐어. 얼마나 고마운 애인지. 앞으로 더 잘해줘야지. 당연하지. 이제는 진짜 내 딸처럼 생각하려고. 은숙 씨는 그날 이후로 지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대했고 때로는 친딸에게 하듯 잔소리도 했습니다. 지혜야, 너 요즘 밤늦게 퇴근한다며? 건강 챙겨야지. 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녁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먹어요. 걱정 마세요. 민수한테 말해서 일찍 퇴근하라고 할까? 아니에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지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진짜 엄마처럼 걱정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지혜는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엄마한테 잘해줘서. 나 당연한 거 했어.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수술날 달려가지는 않아. 나는 그냥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대단한 거야. 민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좋은 사람 만났어. 나도 좋은 사람 만났어.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후 3개월 만에 검진이었습니다. 혼자 가려고 했는데 지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어서 그래요. 너 회사는? 오전만 반차 낼게요. 괜찮아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좋았습니다. 회복도 잘 되고 있고 재발 위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그러게 다 네 덕분이야. 무슨 말씀을요? 진짜야, 네가 곁에 있어줘서 힘이 났어. 병원을 나오는 길 두 사람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야,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니. 그날 수술날 말이야. 네. 네가 내 손 잡아줬을 때 나 정말 눈물 날 뻔했어. 지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며느리니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내가 간섭하는 것 같지 않을까 항상 걱정했거든. 어머니. 근데 그날 알았어. 너는 이미 내 가족이었다는 거. 피는 안 나눴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내 딸이더라고. 은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두 사람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잡았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모녀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모녀. 그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피를 나눈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닐까요? 가장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 데가 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여기 있어요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은숙 씨는 수술실 앞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조심스러워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미 가족이었다는 것을.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결혼으로 만난 배우자의 가족, 친구처럼 가까운 이웃, 혹은 오랜 시간 함께해온 친구. 우리는 그들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선을 긋고 조심스러워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용기, 사랑한다고 말하는 용기, 고맙다고 표현하는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의 가족을 더 넓히고 더 깊게 만들 겁니다. 가족은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가족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피가 아닌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